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했습니다. 임명 나흘 만의 일입니다.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 출범 초기에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산 내역, 특히 채무 관계가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까지 갚지 않은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요단한자의 판단기획회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재산 공개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때 4인간 채무로 1억 4천만 원을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 후보자의 후속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광수 이제 전 민정수석이네요.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5일 지나서 사퇴를 결국 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번 대선이 치러지자마자 즉각 뭔가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민정수석이 갖는 상징성, 민정수석이 가져야 될 그 내재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많은 이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사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발목에 걸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본인이 사인 때 또 벌어졌던 일도 아니고 본인이 검사 시절 이것을 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또 이 대출하는 과정도 결국 또 차명으로 또 그런 것들을 했고 또 그걸 갚는 과정에서도 다 갚지 못하고 저축은행의 또 대표가 그것을 일부 또 변제를 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빠르게 좀 정리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공직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검증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민정수석실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이러한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라고 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이런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인가 보도했죠? 맞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사전 인지했다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사전 인지했었으면 왜 아무도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안 된다고 임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못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론을 못 제기하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라면 우리는 이 정도 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저런 의혹조차도 걸러내지 못한다면 민정수석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뭐 급해서 그랬다, 부족함이 많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준비된 대통령회를 하셨고 대통령을 3번이나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하기에는 본인의 말과 모순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 이 점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충분한 해명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그동안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처음부터 오광수 전 수석이 임명될 때부터 하마표에 오를 때부터 특수통 출신 검사라는 측면에서부터 좀 우려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불거진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오광수석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치달은 게 아닌가 싶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첫 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인사 검증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그 민정수석실의 수장인 오광수 전 수석이 사실상 이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각종 인선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빠르게 이러한 인사 조치를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부실한 인사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가 없었던 점이 큰 이유인 것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진행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 정말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하면 그런 송곳 같은 지적이나 비판이 필요한데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정부에 기회와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죠. 일단은요, 국민의힘도 과거에 국정을 담당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사태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혹시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저도 선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그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배우자가 오랫동안 보유했던 부동산이고 그러면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목록이 없으면은 이거 왜 없냐고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히 알았을 만한 일인데 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별것 아닌 문제처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사기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방해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차명대출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등 줄줄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을 하지 않으면은 오광수 정권이 될 겁니다.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는 데 급급한 정권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선거 이전에 우리가 마치 다 이겨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인사를 발표하고 인사를 검증하고 그런 얘기가 뉴스 보도로 나가면 또 오만하게 비춰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을 이미 잡기 전에 이를테면 민정수석실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경찰 자료부터 해서 수많은 정보기관들의 자료들 다 보죠. 그런데 바로 즉각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세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 억지로 지금 까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처음에 그렇게 대응했었던 것은 일단은 이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명쾌하게 다 확인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보도나 신빙성이나 본인이 인정을 했던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그것을 다 수용해가지고 사의를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차제에는 전 이런 부분들이 민정수석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어떤 장관, 차관, 뭐 각종 공직자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이것을 계기로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관계가 미확인됐다고 하시는 표현은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요. 우리 언론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차명 부동산 보도할 때 등기부등본, 판결문 다 확인해서 보도한 겁니다. 사실관계가 뭐가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을 피해 가시면은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또 뭐 이한주 위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등의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겁니다. 예. 반박하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약간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오늘 사퇴로 일단락됐다 이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에 발맞출 인사로 조속히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점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차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일단 민정수석실은 한시라도 비워놓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죠.
앞으로 있을 각종 인선 작업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석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광수 전 수석이 보여줬던 그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재산 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분이 당연히 되어야겠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정수석 내정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분이 반드시 민정수석으로 오셔야 합니다. 민정수석은 단지 인사 검증과 그런 작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중요한 후보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2018년에 4천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11명한테 총 1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일단 재산 신고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상환하지 않은 4인 간의 채무 보여주시죠. 저희가 찾아봤는데 4인 간의 채무를 1억 4천만 원 신고가 돼 있는데 금액 중에 아마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난 2008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그 인물로 알려져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점이 지금 여러 의혹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지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개인적인 그런 채권 채무 관계의 그런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파악하기가 아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잠깐만요.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을 했다라는 입장이 조금 전 나왔네요. 예, 일단 입장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한 말씀씩만 듣고 단도직입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상환을 했는데 언제 했는지를 밝혀야겠죠. 그리고 장기간 차용하고 갚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려면 그동안에 이자는 어떻게 납부를 했는지 그리고 상환 기간은 어떻게 해서 연기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경위를 밝혀야 될 겁니다. 이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때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장본인이고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해놓기도 했고 또 2010년대에는 이른바 마포민주당이라고 하는 원외민주당을 같이 해왔던 인사 아닙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4천만 원의 채무를 못 갚았다고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이 안 되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 공개한 내역을 보니까 본인의 예금이 6,321만 원, 배우자의 예금은 6천만 원이 더 있고 미국 주식도 있으시더군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것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뭔가를 또 저지른 그런 부정부패 비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인 간의 어떤 거래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나 이런 것들도 납부 내역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후에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요일 날에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 해명 자료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청문회 자리에 당시에 정치자금법을 수사했던 뭐 검사라든가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인 간의 채무를 지고 있으신 분들 증인으로 다 불러도 좋다. 그럴 만큼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다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크게 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